미국 시간으로 어제 스트레티지의 어닝콜이 있었습니다. 이번 어닝콜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특히 세일러의 경우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언론들은 벌써 이걸 가지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사용하느라 바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18조 손실을 보면서 잘못 생각했다. 글쎄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2시간짜리 스트레티지 어닝콜을 3번 이상 들었는데 세일러가 잘못 생각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사실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기자로서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일인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제 채널이 존재하는 거겠죠. 세일러가 어제 설명한 건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티지가 우선주 배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이 1년에 10억 불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일반주 MSTR을 발행해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우선주 배당을 위해 일반주 발행을 하면 비트코인 보유량은 그대로인데 일반주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BPS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 칸이 보여주는 게 BPS가 퍼센티지로 얼마나 하락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엠네브가 1일 때 MSTR을 발행하면 BTC 일드가 2.01% 하락한다는 걸 보여주고 엠네브가 고평가 받을수록 하락하는 BTC 일드의 수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 엠네브가 1.22로 거래될 때 MSTR을 발행해서 10억 불의 배당을 지불할 경우 BTC 일드는 1.54% 정도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MSTR 발행 대신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10억 불의 배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BTC 일드가 1.56% 하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엠네브가 1.22일 때 MSTR을 발행하는 것과 비슷한 수치라는 거죠. 물론 스트레티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생각하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선택이지만 순전히 숫자를 보고 계산을 하면 엠네브가 1.22 이하일 때는 MSTR 발행보다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게 BTC 일들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엠네브가 저평가 받고 있더라도 굳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 회사가 걸어왔던 길이죠. 만약 회사가 원한다면 그 선택을 유지해도 이 회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2년 동안 MSTR의 엠네브가 1로 유지된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STRC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STRC를 발행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설사 MSTR이 엠네브 1로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MSTR 발행을 통해 STRC에 대한 배당금을 지불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MSTR이 2년 동안 저평가 받더라도 BTC 일드는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스트레티지가 2028년에 122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BPS는 주당 26만 3천 사토시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트레티지는 우선주 배당을 위해 비트코인을 팔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한 이유이죠.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MSTR이 계속 저평가를 받아도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이번엔 우선주 배당을 위해 MSTR 발행을 전혀 하지 않고 대신 비트코인을 매도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STRC가 방금 시나리오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역시나 BTC 일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다른 게 있다면 2028년에 회사가 보유하는 비트코인의 양은 106만 개로 줄어든 반면 주당 비트코인의 양은 27만 6천 사토시로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주로서 생각을 해봅시다. 2028년에 스트레티지가 122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주당 비트코인의 개수가 26만 3천 사토시인 상황, 그리고 회사가 106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대신 주당 비트코인의 개수가 27만 6천 사토시인 상황. 과연 어떤 게 MSTR 주주에게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일까요? 당연히 이 두 번째입니다. 제가 최근 MSTR 영상을 다룰 때 한 이야기가 제가 이 회사에 투자하는 유일한 이유는 BTC 일드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드린 이야기 중 하나가 만약 BTC 일드를 상승시키는 매수가 아니라면 회사가 한 방에 비트코인 3만 개 이렇게 매수하더라도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BTC 일들을 상승시키는 매도라면 그건 주주로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뉴스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주주로서 질문해야 하는 건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BTC 일들을 상승시킬 수 있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계산도 아니고 스트레티지 경영진들이 이번에 처음 깨달은 사실도 아닐 겁니다. 엠네브가 저평가받고 있을 때 일반주 발행보다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우선주 배당을 지급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더 유리하다. 혹은 엠네브가 1 이하로 거래될 때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자사주를 다시 사들이는 게 BTC 일들을 상승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돌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세일러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들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이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번 어닝콜에서 세일러가 가장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는 바로 옵셔널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선택지라는 뜻이죠. 이번 어닝콜에서 세일러와 퐁리가 이 단어를 총 10번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티지에게 선택지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주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비트코인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됐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일반주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이자가 거의 없는 전환사채 몇 개 발행해서 또 비트코인을 사고 또 기다리고, 이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선주 운영을 메인 사업 모델로 삼은 이상 이 회사에게 선택지가 존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선주 운영의 성공을 결정하는 건 높은 배당률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신용입니다. 그리고 신용상품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는 건 그 회사에게 여러 선택지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이죠. 제가 작년에 S&P 글로벌이 내린 스트레티지의 신용평가 리포트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B-의 신용평가를 내린 리포트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가지고 있던 비판적인 시각은 MSTR이 일반주, 우선주 발행을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에만 의존하는 모델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의 경영진들이 비트코인의 매도를 주저하는 걸 이 회사가 가진 가장 큰 약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6개월 전에 S&P의 신용평가를 받고 나서 스트레티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22억 불 수준의 현금 준비금을 마련한 겁니다. 비트코인 하락기에도 스트레티지가 우선주 배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선택을 한 덕분인지는 몰라도 STRC는 그때 이후로 변동성도 줄어들고 좋은 모습을 보여왔죠. 그리고 이번 어닝콜에서 비트코인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 이유는 S&P 같은 신용평가 기관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게는 주식 발행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 또한 하나의 옵션이라는 걸 당당히 공개하고 있는 거죠. 아마 STLC가 회사의 메인 목표가 아니라면 세일러는 본인의 생각을 굳이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의 확신대로라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고 비트코인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회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STLC라는 상품은 본인의 확신을 고집한다고 성공시킬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일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한 거죠. 제가 이 S&P 리포트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 든 생각이, 이런 신용평가 기관은 세일러의 확신을 앞으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해하지 못할 텐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고집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세일러가 그런 유연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었는데요. 이번 비트코인 매도에 대한 결정이 제가 그때 한 걱정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일러가 과거에 했던 말을 뒤집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할 겁니다. 세일러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절대 팔면 안 된다, 신장을 팔아서라도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세일러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과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 과연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세일러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당신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려가라 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아서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런 선택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나가라는 거였죠. 세일러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 바뀐 게 아닙니다. STLC에 대한 배당을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하더라도 이 회사가 매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 또한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우선주를 통한 비트코인의 매수를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회사에게는 선택지가 많이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것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에 도전할 때 응원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은 그 어떤 확신도 가지지 않고 본인들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가 모델 3의 대량 생산 과정에 모든 걸 걸고 도전할 때도 머스크가 실패하기만을 기대하면서 테슬라 공장에 드론까지 띄워보내서 그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공매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세일러가 6년 동안 유지해온 확신이 바뀌기를 혹은 그 확신이 실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낱 유튜버인 저 같은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니 제가 투자하는 회사의 주식들이 폭락할 때마다 제 채널에 굳이 찾아와서 AST 하락했는데 아직도 투자하고 있냐? MST를 하락했는데 후회하지 않냐? 이렇게 조롱하고 제 확신이 변한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제 시간이 아까워서 작년부터는 댓글창을 닫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스트리티지의 비트코인 매도에 관해서 많은 노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실제로 매도를 하게 되면 또 엄청난 노이즈가 생기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유발하려고 하겠죠. 그럴 때 항상 기억합시다.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 회사의 비판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어닝콜에서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